여러분 안녕하세요. 누수임파서블입니다.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그 보일러 배관을 청소하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요새 날씨도 막 더워지고 보일러도 안 쓰니까 청소하기도 좋고, 또 우리 집이 엄청 오래됐는데, 저는 세대를 들어 사는데 엄청 오래됐는데 그 청소를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청소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없던 일이 막 그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. 그때는 저는 또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배기하고 그 주름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러졌어요. 근데 문제가 똑같은 부품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없어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주를 했습니다. 여기 사이즈를 보면 보일러하고 주름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은 그 20A 그 속발부 소켓이 필요하고요. 그 분배기하고 주름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20A 발소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고기가 이제 두 개씩 해가지고 총 4개가 부품이 필요하게 됩니다. 이제 주름관을 갑니다. 교체를 합니다. 지금 보시는 부분은 여기 그 보일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속발부 소켓입니다. 그 속발부 소켓 안쪽에 이제 그 구성을 보면은 여기 이제 플라스틱 링이 있고 고무 바킹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생긴 놈이 주름관용이고, 또 동은 다릅니다. 동 다르고 엑셀 파이프용 그 연결 소켓도 또 다릅니다. 그래서 내가 체결하고자 하는 그 연결 부위가 파이프가 재질이 뭔지를 잘 알고 철물점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연장질을 할 때 이게 해보면은 잘 안 되거든요. 이게 뭐 파이프 잡고 하는데 이게 막 놉니다. 돌아다닙니다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, 이 파이프를 왼손으로 이렇게 딱 틀어지고 그 파이프 렌치나 몽기질을 하는 게 훨씬 좀 편하고 작업이 쉽습니다. 테프론으로 물이 안 새게 제가 마감 처리도 해줍니다. 그리고 엑셀 파이프를 연결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기 파이프를 재단을 합니다. 재단을 하는데 파이프 끝이 수직으로 잘 잘려 있어야 됩니다. 만약에 이게 삐딱하게 돼 있다, 네?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하자납니다. 왜냐면 한쪽은 이게 완전히 꼽혔는데 또 다른 한쪽에는 무조건 이게 안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무조건 하자납니다, 이거는. 그래서 그 파이프를 자를 때 수직으로 예쁘게 잘 잘라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엑셀 파이프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여기 나사산을 봤을 때 첫 나사산까지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그 어디까지 들어갈지 딱 체크를 해주고 거기까지는 무조건 밀어 넣어야 됩니다. 이제 드레인 시킬 준비를 하면 되는데, 만약에 그 드레인만 시킬 것 같으면은 엑셀하고 그 주름관하고 연결을 시켜줘도 되고요. 아니면 볼밸브만 써서 이제 뭐 조작이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, 저는 우리 집에 그 압력도 수압도 얼마나 되는지 뭐 궁금해서 압력계도 달고 또 볼밸브도 달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밸브를 열면은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한 3.5kg 정도, 우리 집에는 수압이 3.5kg 정도 나옵니다. 만약에 루스가 있으면은 이게 그 밸브를 잠궜을 때 이 압력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. 근데 그게 한 번에 뭐 푹푹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수가 만약 미세하게 있다고 하면 이게 천천히 떨어질 거거든요. 아주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컴프레셔나 가스 같은 걸로 연결시켜 가지고 압력이 떨어지는지를 금방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드레인을 시키는데, 드레인 밸브를 열었는데 이게 물이 안 나와요. 왜 안 나오느냐? 여기 이제 분배기가 잠겨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분배기를 열어주고 이 밸브를 열어주면은 안에 있던 그 녹물이 빠지게 됩니다. 이 안에 있던 녹물이 빠지는 건데 이거 엄청 더럽죠. 뭐 녹물을 데우든 그냥 물을 깨끗한 물을 데우든 어쨌든 방만 따시면 되는 거니까 뭐 별 상관은 없는데, 이왕 하는 거
청소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. 녹물이 다 빠지고 나면 그냥 깨끗한 물이 빠지는데, 아, 그러면은 녹물이 다 빠졌겠구나 라고 하고 생각하고 이거를 밸브를 잠굽니다. 그리고 밸브를 잠궜는데 그러면은 이 압력이 다시 올라가죠. 압력이 다시 올라가는데 문제가 생겼어. 여기 취약한 부분에 이 물이 다시 이제 막 그 노즐처럼 해가지고 막 빠지는 거거든요. 근데 원래 그 보일러 배관, 난방 배관에는 이게 압력이 안 걸립니다. 압력이 안 걸려서 괜찮았던 놈들이 지금은 이제 한 3kg, 3.5kg의 압력이 걸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취약한 부분에 그 취약한 부분이었던 이 분배기에서 물이 막 쉬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. 그리고 샜던 부분들은 얘는 뭐 부속으로 갈아야 되겠죠. 가는 거는 간단합니다. 메꾸라를 가지고 뭐 테프론 쳐가지고 이제 다시 체결만 하면 됩니다. 이왕 가는 김에 밑에 거 말고 위에 거도 아마 썩었을 거니까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려고 했는데 이게 갈다 보니까 이게 삭아가지고 이게 뭐 부서진 거예요. 이 보이시죠? 이 삭은 거. 안에 막 잔여물, 안에 막 분배기 안에 남아있고, 그래가지고, 뭐, 안에 막 꺼내고 청소를 했습니다. 청소를 하고, 얘를 다시, 뭐, 새 부품으로 테프론 쳐가지고, 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, 작업은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, 이제 마감 처리를, 원상복귀를 하는데, 수도꼭지를 달아야겠죠? 수도꼭지 달 때, 물이 안 새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막 엄청 이렇게 쪼은다고요. 테프론 쳐가지고 막 이렇게 쪼우고 있는데, 그런데 얘가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수도꼭지가 12시 방향에서 우리가 작동을 시키잖아요. 그런데 이게 작동을 쪼우다 보면은 딱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쪼우다 보면은 막 돌아가가지고 이게 2시 방향 또는 뭐 7시 방향 이런 데서 이제 멈춰질 수도 있다고요. 아, 이거 더 하면은 빠가 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를 대비를 해서 내가 쪼을 때 어디에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쪼아야 됩니다. 어차피 테프론을 쳐가지고 물이 안 새게는 돼 있으니까 물이 안 새게 쪼아야 된다라고 그런 강박관념은 가질 필요가 없이 조금 덜 쪼아도 되고 조금 더 쪼아도 되고 그런 이제 허용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기 편한 곳에서 멈춰지도록 그걸 염두에 두고 쪼우는 게 또 하나의 팁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